네, 안녕하세요. 김문철로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퇴직연금 충당금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던 그 문제들 중에서 한 6문제만 세무조정하는 거, 티계정 분석법으로 세무조정하는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 6문제 정도는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문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도 좀 설명드리면서 문제를 풀도록 할 거고, 퇴충은 여러분들이 그 기본 과정에서 저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데 퇴충하고 퇴연충의 티계정 분석법 강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평소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풀이 6문제 푸는 거 같이 문제를 풀어 보시면은 시험장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퇴충에 대한 세무적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풀면 좋습니다.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과감히 버리셔야 되고요. 평상시에 이 공부를 했던 분들은 이 문제 저랑 같이 풀어보시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퇴충과 퇴연충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제가 문제 풀이하는 방식 그대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6문제 중에서 오늘 풀어볼 6문제 중에서 4문제는 우리 그 객관시세법 책의 6장의 법인세법 6장의 기본 문제 파트에 있는 세무적 문제고요. 2문제는 심화 문제, 조금 어렵게 해가지고 심화 문제 파트에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죠? 자, 객관시세법 책의 6장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 충당금의 세무적 문제고요. 그 문제에서 일단은 13번 문제예요. 6장의 기본 문제 13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2기 사업연도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경우에 맞는 것은 일단 이 장부상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 티계정 분석법 공부하신 분들만 이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자, 옆에다가 이렇게 세법상 퇴충 티계정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기초금액은 장부상 기초금액 2억 5천만 원부터 출발해 가지고요. 기초 을표상의 퇴직급여 충당금의 유보잔액 정기까지 퇴충해서 송금 부인된 금액 이게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법상의 퇴충의 기초금액으로 하면 되죠. 여기 보면은 3번 자료에 정기말년제 자본과 적립금 조립문서 을표상에 퇴직급여 충당금의 유보잔액이 1억 5천만 원이 있대요. 그 금액을 차감하는 거니까 기초금액은 단위 100만 원으로 할게요. 2억 5천에서 1억 5천 빼니까 기초금액은 1억. 이렇게. 그 다음에 단기 감소금액. 자, 단기 감소금액은 단기 퇴직금 지급액인데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은 이 퇴직금 지급액은 전부 다 현실적인 퇴직금인 거예요. 현실적 퇴직금. 현실적인 퇴직금이 2억 2천이나 되는데 세법상 기초금액은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의 기초잔액을 초과해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상계라고 했습니다. 초과상계. 초과상계의 경우에는 세법상의 퇴충의 기초잔액보다 더 지급할 수 없죠. 퇴충의 세법상의 감소는 1억. 1억보다 더 지급한 1억 2천만 원은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거죠. 세법상 퇴충의 감소는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이 될 수가 없다. 1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금액. 기말금액은 여기는 퇴직금 추계액의 빵 퍼센트에다가 혹시나 퇴직금 전환금액 기말잔액이 있으면 걔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그죠? 퇴직금 추계액은 일시퇴직 기준으로 인한 퇴직금 추계액과 보험수리 기준으로 인한 퇴직금 추계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내용 보시면은요, 여기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추계액, 그 퇴직급여 추계액이 일시퇴직 기준과 보험수리 기준의 추계액이 동일하대요. 그 금액의 100%를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퇴직금 전환금은 없다고 가정해 놓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퇴충의 기말잔액이 지금 퇴직금 추계액과 일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퇴직금 추계액이 100%가 되도록 그동안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곧 기말잔액과 일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퇴직금 추계액의 빵 퍼센트 전환금은 없으니까 기말금액은 빵원. 그죠? 그러면은 설정 금액은 둘 더해서 빼면 되는 거니까 빵원. 그리고 원래 이 설정 금액이 일정 금액이 있으면 그러면은 단기말년제 근속 중인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대상 임직원의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총 금액의 5%를 한도로 하는 건데 어차피 이게 빵원이니까 한도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총 금액의 한도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 송금으로 인정되는 총 금액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빵원이니까. 그래서 바로 세무조정 하시면 되죠. 이제 세무조정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세무조정 하게 되면은 감소는 감소끼리. 장부상의 퇴충 감소는 2억 2천이고 세법상 퇴충 감소는 1억이니까 자 왼쪽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왼쪽은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세법상 자산이 1억 2천이 더 작죠. 세법상 자산이 더 작으니까 송금산입 1억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그죠? 그 다음에 설정은 설정끼리. 설정은 설정끼리.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이니까 부채라고 생각하시고, 세법상의 부채가 1억 7천 더 작죠. 부채가 더 작은 거니까, 소금물산입, 차이 나는 금액 1억 7천,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요, 지금 1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송금산입 1억 2천 마이너스 유보, 송금물산입 1억 7천 유보. 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송금산입 1억 2천 마이너스 유보, 송금물산입 1억 7천 유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객관식법 6장의 기본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한양의 퇴직급여 충당과 관련한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어떤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인데 장부상의 퇴충이 이렇게 T 계정으로 안 나와 있고 이렇게 말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장부상의 퇴충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장부상 퇴충은 지금 기초잔액이 이쪽에 뜨는 거죠. 원래 기초잔액이 1억 5천. 이렇게. 단기 감소가 지급액이 단기 지급액 5천. 순서가 좀 밖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기말 금액이 이쪽에 뜨죠. 1억 8천. 설정 금액이 8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T 계정 형태로 안 돼 있고 이렇게 지금 마음대로 되어 있죠? 여기 T 계정 형태로 바꿔 놓으시고 옆에다가 우리는 세법상의 퇴충만 만들면 되죠. 기초금액 감소, 그 다음에 기말 설정. 이렇게. 자, 기초금액은요, 여기 기초금액에서 출발해가지고 기초을표상의 퇴충의 유보잔액. 그동안 퇴직급여 충당금, 송금 부인된 금액. 그 내용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금 기초잔액 중에는 설정 한도 초과 부인액의 누적액이 1억 2천만 원 있대. 이게 지금 유보잔액이라는 얘기죠. 그 유보잔액을 차감하면 되죠. 1억 5천에서 1억 2천 빼니까 여기는 3천. 이렇게. 자, 단기 감소 금액은 단기 퇴직금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건데 별도의 말이 없으면 전부 다 현실적인 퇴직금이에요. 현실적 퇴직금이 5천만 원 있잖아요. 근데 세법상 퇴충은 기초잔액이 3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3천만 원보다 더 감소할 수가 없죠. 이걸 우리가 초과상계라고 해가지고요. 세법상 퇴충은 3천만 원만 감소가 되고 2천만 원은 퇴직급여가 되겠죠. 퇴충 감소는 3천만 원. 자, 그 다음에 기말금액은 퇴직금 추계액의 빵 퍼센트에다가 퇴직금 전환금액 기말잔액이 있으면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퇴직금 추계액은 일시퇴직 기준과 보험수리 기준이 큰 거, 일시가 더 크네요. 그렇죠? 이거 2억 원의 빵 퍼센트. 그리고 퇴직금 전환금의 기말잔액은 자료에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빵 되는 거예요. 둘 다 해서 빼는 거니까 설정 금액도 빵이 되는 겁니다. 설정 금액도 빵이 되는 거니까 둘 다 해서 빼게 되면은 설정 금액도 지금 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빵이 되면 그러면 총급액의 5%를 원래 설정 금액이 한도라는데 그걸 계산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이게 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감소는 감소끼리 비교하고 설정은 설정끼리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감소 요거하고 감소는 감소끼리 비교. 왼쪽을 비교하는 거니까 세법상 왼쪽이 더 작죠? 송금 산입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되고요. 이렇게 설정 이제 오른쪽에 설정은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부채로 생각하고 세법상 부채가 더 작은 거죠. 송금 불산입 8천만 원 유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요거 두 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송금산입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송금산입 8천만 원 유보. 그러니까 이제 두 문제는 지금 퇴충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는데 사실 퇴충은 요즘에 이렇게 그 퇴직금 추계액의 빵 퍼센트를 기말잔액으로 하다 보니까 퇴충 문제는 나올 확률이 좀 적어요. 그래서 우리 6문제 중에서 2문제만 퇴충 한번 풀어본 거고 4문제는 퇴연충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봐도 퇴연충 문제가 출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15번에 영리내국법인인 중에서 갑의 제22기 사업연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충당금과 관련된 자료다. 22기 세무조정 완료 후에 세무상 기말 퇴직연금 충당금의 잔액은 얼마냐. 지금 물어본 거는 뭐냐면 세무상 기말의 퇴직연금 충당금의 세무조정 완료 후 세무상 기말의 퇴직연금 충당금의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퇴연충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려면 퇴충 관련 세무조정이 다 완료가 돼서 세법상 퇴충의 기말 잔액을 알아야 그래야지만 퇴연충의 기말 잔액을 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퇴충 관련 세무증이 완료가 돼야지만 되거든요. 다는 몰라도 되고요. 퇴직급여 충당금의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기말 잔액. 걔를 알면 돼요.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기말 잔액. 그것만 알면은 퇴직연금 충당금의 세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퇴직급여 충당금 내용이 나와 있고요. 퇴직급여 충당금 기말 잔액을 알기 위해서 지금 장부상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으니까 세법상의 퇴직급여 충당금의 T 계정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기초금액은 장부상 기초금액이 3,000이고요. 그리고 기초잔액에는 송금 부인된 금액이 1,500만 원. 이게 유보잔액이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법상 기초금액은 그러면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뺀 1,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단기 감소 금액인데 이렇게 단기 감소 금액. 근데 그 단기 감소 금액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했을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이 된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된 금액은 퇴연충의 감소를 해야지만 되거든요. 세법에서는. 근데 지금 장부에서는 퇴충 감소로 잘못한 거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외부에서 맡긴 돈에서 지급한 거는 퇴연충의 감소를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세법상 퇴충 감소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퇴연충의 감소가 돼야 되는 거죠. 세법은. 이렇게. 그럼 퇴연충의 기초금액은 얼마냐? 퇴연충은 지금 내용 보니까 신고 조정에 의해서 퇴직연금 충당금 설정하고 있다는 얘기는 장부에는 퇴직연금 충당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초을표에 퇴직연금 충당금 관련된 송금산입 마이너스 후보 잔액이 세법상 퇴직연금 충당금의 기초잔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상의 기초잔액은 9,900만 원 마이너스 후보가 있대요. 신고 조정에 의해서. 그래서 세법상 기초잔액은 마이너스 후보 잔액이 9,900이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질문은 지금 뭘로 물어봤냐면 요거. 세무조정 완료 후에 세법상 퇴연충의 기말 잔액은 얼마냐. 자,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세법상의 퇴충의 기말 금액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말 금액은 퇴직금 추계액의 빵%. 빵%에 퇴직금 추계액이 지금 둘 중에 큰 거. 일시퇴직 기준 1억 1천, 보험 수리 기준 1억 2천. 1억 2천이 퇴직금 추계액이 되는 거고요. 그게 빵%와 퇴직금 전환금액 기말 잔액. 퇴직금 전환금액 기말 잔액이 자료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빵. 둘 더해서 빼는 거니까 설정 금액이 마이너스 15가 나옵니다. 설정 금액이. 이게 마이너스가 돼버리면은, 마이너스 제외한다. 마이너스 금액은, 설정률 감소에 따른 설정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환입된다는 얘기인데, 환입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설정 금액이 마이너스인 거는 0으로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0이 돼버리는데 양쪽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원래 기말금액 빵이었는데, 이 마이너스 15를 0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므로, 기말 금액이 15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양쪽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설정 금액 마이너스는 0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말 금액이 바뀌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말 금액은 세법상 퇴충의 기말 금액은 15. 1,500. 그러면 여기 퇴연충의 이제 기말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세법상 퇴충의 기말 금액 알았잖아요. 그럼 세법상 퇴연충의 기말 잔액은 둘 중에 작은 거. 퇴직금 추계액에서 세법상 퇴충의 기말 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퇴연충의 기말 잔액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퇴직금 추계액은 1억 2천. 거기서 이 세법상 퇴충의 기말 잔액 1,500을 뺀 금액인 1억 500만 원이 세법상 퇴충의 기말 잔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말 잔액이 되려면 그 금액만큼 회사 외부에 돈이 맡겨져 있어야 돼요. 회사 외부에 돈이 맡겨져 있는 걸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죠. 그 금액만큼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돈이 맡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과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기말 잔액 중 이 금액만큼 맡겨져 있는데 너무 많이 맡겨져 있죠? 너무 많이 맡겨져 있으면은 요 금액만 퇴연충의 기말 잔액이 되는 거고요. 이 1억 500만큼을 퇴연충의 기말 잔액으로 할 수 있었는데 외부에 맡긴 돈이 예를 들면 1억이다. 그러면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 이만큼 퇴직연금 충당금의 기말 금액으로 잡으려면은 그만큼 외부에 돈이 맡겨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맡겨져 있었죠? 그러면 기말 금액은 둘 중에 작은 금액인 1억 500. 그 나머지 금액이 이제 설정 금액이 되는 겁니다. 설정 금액은 그러면 1,6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1억 500이 되고, 설정 금액은 1,600이 되고. 감소 금액이 여기 2,000이 아니구나. 감소 금액이 퇴직금융자에서 1,000만 원 지급해서 1,000만 원. 그러니까 1,6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아무튼 근데 세무증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요것만 물어봤잖아요, 요것만. 세법상 퇴연충의 기말 잔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 둘 중에 작은 금액 1억 500만 원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무 조정을 물어봤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 조정은 지금 퇴충에서의 세무 조정은 감소해서 차이가 발생했죠? 세무 조정을 이걸 해볼게요. 감소해서 여기 감소가 1000인데 세법상 퇴충 감소는 빵이니까 세무 조정을 한다면 감소끼리 비교, 설정끼리 비교. 설정은 결국엔 차이가 없잖아요. 빵빵이니까. 근데 감소해서 장부는 지금 왼쪽이 1000인데 얘는 왼쪽이 빵이니까 세법상 왼쪽이 더 작은 거죠. 송금산입, 퇴충 관련 차이 1000만원에 마이너스 유보. 그렇죠? 그 다음에 퇴연충은 장부에는 퇴연충이 없잖아요. 퇴연충이 없으니까 장부에는 빵인데 얘는 왼쪽에 1000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송금, 불산입 1000만원 유보, 퇴연충. 장부는 지금 퇴연충 계정이 없으니까 오른쪽 설정도 없는 거죠. 세법상 오른쪽에 설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부채가 더 큰 거죠. 송금산입 1600 마이너스 유보. 세무 조정을 물어봤다면 퇴충, 송금산입 1000만원 마이너스 유보 설정은 없고 퇴연충, 송금 불산입 1000만원에 유보 그리고 송금산입 1600만원에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고요. 세무조정을 물어보면 네, 세법상 퇴연충의 기말자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세무조정 할 필요 없이 T계정만 딱 그린 다음에 요걸 답으로 하면 되죠. 훨씬 빨라지죠. 세무조정 할 필요 없이 T계정만 할 줄 안다면 세법상 퇴연충의 기말자력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15번 문제. 기본 문제 17번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게요. 기본 문제 17번 문제. 자, 다음은 내국법인 주기사 A의 22기 사업연도에 관한 자료다. 22기 사업연도에 관한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관련된 세무조죠. 이게 결국에는 퇴연충이라고 하는 게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만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관련 세무조정이 다른 말로 하면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럼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은 일단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장부상 퇴직연금 충당금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장부상 퇴직연금 충당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장부에는 회사는 신고조정에 의해서 퇴직연금 충당금을 설정한다 그러면은 장부상 퇴직연금 충당금은 없는 거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질 거고요. 옆에다가 우리는 세법상 퇴직연금 충당금만 만들면 돼요. 퇴직연금 충당금만. 근데 이게 퇴직연금 충당금이라고 하는 게 세법상의 퇴충에 영향을 받거든요. 세법상 퇴충의 T계정에서 여기 기말잔액이 있죠.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왜냐면 세법상 퇴충의 기말잔액은 퇴직금 추계액에서 세법상 퇴충의 기말잔액을 뺀 금액만큼이 퇴연충의 기말잔액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금액과 퇴직연금 운용자산, 외부에 맡긴 돈의 기말잔액 중 작은 금액이 세법상 퇴연충의 기말금액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알아야지만 돼요. 그래서 퇴충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세법상 퇴충의 기말잔액만 알면 된다. 그러면은 세법상의 퇴연충의 기초, 감소, 기말 설정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랑 비교해가지고 감소는 감소끼리, 설정은 설정끼리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자, 내용을 봐보겠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은요, 5번 자료에 A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신고조정으로 송금을 산입하고 있다. 그러면 퇴연충, 장부상 퇴연충은 없다는 겁니다. 세법상의 퇴연충만 알아내가지고, 그죠? 없으니까 요거 세무조정, 감소하고 설정만 세무조정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퇴연충의 기초금액. 퇴연충의 기초금액은 요거죠. 정기말까지 신고조정으로 송금 사입된 금액이 5천만 원이 있다. 5천만 원의 마이너스 보잔액이 기초에 있다는 거거든요. 기초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퇴연충의 감소는요, 외부에 맡긴 돈으로 퇴직금 지급한 거. 그 외부에 맡긴 돈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감소가 된 금액.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감소가 된 금액이 결국에는 퇴연충의 감소가 되는 겁니다. 장부에 잘못했죠. 장부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퇴직금 지급한 거를 퇴충의 감소를 했는데 세법에서는 그게 퇴연충의 감소인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외부에 맡긴 돈에서 지급한 금액은 퇴연충의 감소를 한다. 감소 들어왔고. 자, 여기 기말금액. 기말금액은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한다. 그럼 설정금액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둘 중에 작은 금액은 퇴직금 추계액에서 세법상 퇴충의 기말잔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퇴직금 추계액은 일시퇴직 기준과 보험수리 기준의 퇴직금 추계액 중에서 큰 거로 하는 거니까 여기 9천만 원. 퇴직금 추계액 9천만 원 빼기 세법상 퇴충의 기말잔액을 빼는 거거든요. 세법상 퇴충의 기말잔액은 단기 말에 퇴직급여 충당금의 북상잔액이 3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는 지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장부상 퇴충의 기말 잔액이 3천만 원이고요. 얘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기말에 지금 이 중에 세무상 부인된 금액, 이 기말금 3천만 원 중에서 부인된 금액, 유보 잔액이 1,200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법상의 기말 금액은 이게 이렇게 준 거예요. 장부상 기말은 3천이고 그 중에 부인된 금액이 1,200이 있다는 얘기는 세법상의 기말 금액은 1,800이라는 얘기죠. 이걸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으니까 세법상 퇴연충의 기말 금액은 퇴직금 추계, 일시퇴직 기준과 보험수리 기준 중에서 큰 금액 9천만 원에서 세법상 퇴충의 기말 금액인 1,800을 뺀 금액인 7,2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퇴연충의 기말 잔액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퇴연충의 기말 잔액이 되려면 외부에 돈이 그만큼 맡겨 있어야 되거든요. 외부에 맡겨져 있는 돈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기말에 차기월, 기말 잔액이죠. 4,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7,200만 원만큼을 퇴연충으로 할 수 있었는데 외부에 맡긴 돈이 4,5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인 4,500만 원이 세법상 퇴연충의 기말 금액이 됩니다. 둘 더해서 빼면 되는 거니까 퇴연충의 설정 금액은 1,000만 원이란 얘기죠. 됐네요. 자, 그러면 세무조죠. 장부는 지금 감소가 없는데 세법은 감소. 왼쪽이 1,500이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 좀 더 크잖아요. 송금, 불산입, 1,500만 원 유보 쓰는 거고요. 설정. 장부는 없는데 세법은 오른쪽에 부채가 1,000만 원 더 있는 거니까 송금, 산입, 설정 차이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이 이렇게 두 개가 뜨는 거네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즉 퇴연충 관련된 세무조정은 이렇게 두 개가 뜨는 겁니다. 그렇죠? 답은 그러니까 2번 송금 불산입 1,500만 원 유보와 송금 산입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객관식세법 책의 심화 문제 17번하고 18번 심화 문제 두 문제를 또 추가로 풀어보겠습니다. 심화 문제입니다. 이거는 심화 문제 17번. 다음은 주의사 K의 22기사업년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자료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퇴연충에 대한 세무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옳은 거를 좀 물어봤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퇴연충에 대한 세무조정만 하려면 퇴충과 관련해 가지고는 퇴연충에 대한 세무조정은 장부상에 퇴직연금 충당금이 있다면 있네요. 지금 단기에 퇴직연금 충당금이 장부상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은 요거하고 옆에다가 세법상 퇴연충만 기초금액, 감소금액, 기말금액, 설정금액으로 이렇게 알아낸다면 얘는 지금 있네요. 이게 장부에 퇴연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놓고 우리는 세법상의 퇴연충만 만들어낸 다음에 감소는 감소끼리 비교하고 설정은 설정끼리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퇴연충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때는 퇴충에 대한 세법상 퇴충의 전체 세무조정은 몰라도 되는데 세법상 퇴충의 기말금액 있죠. 이것만 알면 돼요. 그게 여기 퇴연충 기말금액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퇴직금 추계액에서 세법상 퇴충의 기말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퇴연충의 기말잔액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알면 되거든요. 요 자료가 어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요것만 알면 퇴연충 관련된 세무조정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지금 총금액이 나와 기말퇴직금 추계액이 나와 있는데 큰 금액으로 가는 거니까 보험수리 기준으로 인한 퇴직금 추계액이 더 크죠. 300. 그리고 얘를 알려준 거예요. 기말의 퇴직급여 충당금이 장부에 3,500이 있는데 부인된 금액이 1,600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장부상에 퇴충에 기말 금액이 3,500이 있는데 근데 부인된 금액이 1,600이 있으니까 세법상 기말 금액은 3,500에서 1,600을 뺀 금액, 그죠? 1,900만 원이 세법상 퇴충의 기말 금액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얘를 알려줬으면은 세법상 퇴연충에 이걸 다 메꿀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세법상 퇴연충의 기초금액은 장부상 기초금액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보잔액이 있었으면은 유보잔액만큼 세법상의 부채가 더 작은 거니까 빼면 되고요. 마이너스 유보잔액이 있다면 더하면 됩니다. 근데 꽃표시 돼 있어가지고 그 기초금액에는 퇴연충 기초금액에는 한도초과액 500만 원, 한도초과는 송금불산이 유보로 돼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보잔액이 500만 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니까 유보잔액을 뺀 2,700만 원이 세법상 퇴연충의 기초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퇴연충의 감소금액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외부에 맡긴 돈에서 퇴직금 지급한 금액이 퇴연충의 감소금액이거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단기 지급액 있죠? 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한 금액은 퇴연충의 감소 금액이 돼요. 1100. 그리고 여기 기말금액은 둘 중에 작은 거. 퇴직금 추계액 아까 5,300이었죠? 퇴직금 추계액에서 퇴충의 기말잔액 1,900을 뺀 거. 이렇게. 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3,400. 이거 하고요. 그리고 그것만큼을 퇴직연금 충당금액 기말잔액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 인정을 받으려면은 외부에 그만큼 돈을 맡겼어야 되거든요. 근데 외부에 맡긴 금액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기말잔액이 3,2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둘 중에 작은 금액인 3,200만 원이 퇴연충의 기말잔액이 됩니다. 둘 더해서 얘를 빼면 되는 거니까 설정 금액이 얼마냐면은 1,6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퇴연충의 세법상 퇴연충의 지금 T 계정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세모조정을 하게 되면은 감소는 감소끼리 비교하고 감소는 차이가 없으니까 세모조정이 없네요. 그죠? 설정은 설정끼리 비교합니다. 세법상 장부상의 퇴연충의 설정은 1300, 세법상은 1600. 세법상 오른쪽에 부채가 더 크기 때문에 부채가 더 크죠? 송금 산입 퇴연충의 설정 차이 300만원 마이너스 유보가 답이 되겠죠.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장부상 퇴연충이 있네요. 있으면 있는 대로 놓고서 이렇게 세법상 퇴연충을 어떻게 할 거냐만 잘 기초 감소 기말 설정 집어넣어 가지고요. 감소끼리 비교하고 설정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답은 3번이겠네요. 소금 산입 3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퇴연충의 문제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심화 문제 6장의 심화 문제 18번 문제예요. 요건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구법인 주기사 A의 22기 자료다.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퇴직연금 충당 관련된 세무조정이 22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퇴충에 대한 세무조정도 다 하고 퇴연충에 대한 세무조정 전부 다 해가지고 각 사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이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일단 퇴충의 T계정이 장부상에 퇴충 T계정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죠? 그럼 옆에다가 세법상 퇴충의 T계정을 만들면 됩니다. 세법상 퇴충의 T계정, 여기가 이제 기초, 그렇죠? 그다음 감소, 기말, 설정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퇴연충도 해야 되는데, 퇴연충은 여기 보시면 신고 조정에 의해서 퇴직연금 충당금을 소금 산입하고 있다는 얘기는 장부상에 퇴연충은 없다는 거예요. 장부상 퇴연충은 없고요. 세법상에만 퇴연충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세법상 퇴연충도 여기 기초, 그 다음에 감소, 여기 기말, 설정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다 메꿔준 다음에 장부상의 감소와 세법상 감소, 장부상의 설정과 세법상 설정 차이를 비교해가지고 세모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잘 보시면은요, 여기 기초금액에 5천만 원 중에 4,800만 원이 유보잔액이 있대요. 소금 부인된 금액. 그리고 단기 증가 금액이 설정한 금액이 아니고요. 주계사 B하고 합병해가지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승계한 거래요. 이게 단기 증가가 설정이 아니에요. 이게 승계한 거예요. 그럼 승계한 건 어떻게 할 거냐? 승계한 거는요, 얘는 세법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B회사를 합병해가지고 B회사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가져온 거잖아요. 전부 다 가져오는 겁니다. 합병했으니까. 그러면 B회사의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B회사도 그 퇴직급여 충당금 때문에 세법상 인정이 부인돼가지고 유보잔액으로 남아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걔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합병을 하게 되면.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과 그로 인한 유보잔액을 그대로 합병법인이 다 승계를 합니다. 그럼 승계한 거는 처음부터 합병법인이 가지고 있었던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승계인데 이거를 세법에서는 요거를 기초금액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세법에서는 기초금액으로 봅니다. 원래 우리 회사 거 5천만 원과 그리고 B 회사 거 가져온 것도 처음부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기초금액을 8천만 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유보잔액은 이 5천만 원으로 인한 유보잔액이 4,800이 있고 3천만 원 승계하면서 송금 부인한 금액 2,900도 승계한 거기 때문에 유보잔액은 지금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요. 7,700이 유보잔액이 되는 거예요. 기초에. 다 기초금, 승계한 거는 처음부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걸로 봅니다.
기초자격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상으로는 승계라는 건 다 기초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법상의 기초금액은 승계한 것까지 다 기초로 봐가지고 북상 기초금액인 8천만 원에서 기초의 유보잔액, 원래 내 거의 유보잔액과 승계한 거에 대한 유보잔액까지 다 합해가지고 여기 7,700이 유보잔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상의 기초금액은 8천만 원에서 유보잔액 7,700만 원을 뺀 세법상의 퇴충의 기초금액은 3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승계한 거는 처음부터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봐요. 기초금액으로 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초금액이 5천이 아니라 8천, 기초 유보잔액도 4,800이 아니라 2,900까지 포함해서 7,700. 그러니까 세법상의 기초금액은 8천에서 7,700을 빼니까 3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연충의 기초금액은 장부상 퇴연충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성금산입한 금액의 합계금액, 세무상의 기초잔액의 3천만 원의 마이너스 유보가 이게 3천만 원의 마이너스 유보가 세법상 퇴연충의 기초잔액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초금액 알아냈고, 그 다음에 감소금액은 외부에 맡긴 돈에서 지급하는 거는 퇴연충의 감소로, 회사 돈으로 지급한 게 있다면 퇴충의 감소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퇴직금을 지금 2천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보시면 단기 중에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감소를 했대요. 세법은 그러면 안 되죠. 세법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 외부에 맡긴 돈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퇴연충의 감소로, 그러면 퇴충 감소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회사 돈으로 지급한 건 없어요. 회사가 자체로 지급한 금액은 퇴충의 감소를 할 수가 있는데 외부에 맡긴 돈에서 지급한 거니까 퇴연충의 감소로.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기말금액은 퇴직금 추계액. 자, 퇴직금 추계액은 퇴직금 추계액이 여기 있네요. 일시퇴직 기준 6,600, 보험수리는 6,000. 둘 중에 큰 거 6,600만 원의 퇴직금 추계액이거든요. 퇴직금 추계액의 빵 퍼센트의 퇴직금 전환금의 기말잔액을 더하는데 퇴직금 전환금의 기말잔액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빵 퍼센트. 둘 더해서 빼는 거니까 설정 금액이 마이너스 3. 이게 되는 거죠. 설정 금액이 마이너스 3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0으로 하라고 그랬죠. 이게 0이 되다 보니까 양쪽이 같아져야 되므로 기말 금액이 결과적으로는 빵이 아니라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기말 금액이 세법상 퇴직의 기말 금액이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300만 원. 여기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퇴연충의 기말 금액. 퇴연충의 기말 금액은 둘 중에 작은 거. 퇴직금 추계액 6,600만 원에서 세법상 퇴충의 기말잔액이 300을 뺀 금액. 6,300만 원이 세법상 퇴연충의 기말잔액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만큼 인정을 받으려면, 기말잔액이 되려면 외부에 그만큼 돈을 맡겨놨어야 되거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기말잔액하고 얘랑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세법상 퇴연충의 기말잔액이 됩니다. 외부에 맡긴 돈 얼마 있느냐?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단기말의 잔액이 6천만 원이 있대요. 외부에 맡긴 돈은 총 6천만 원. 그러면 6,300만 원과 6천만 원 중에서 작은 금액이 세법상 퇴연충의 기말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설정 금액이 나오는 거죠. 둘 더해서 빼는 거니까 설정 금액은 5천만 원. 됐나요? 자,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무조정. 세무조정의 순효과를 물어봤으니까 세무조정을 봐볼게요. 세무조정은 장부상 퇴충 감소가 2천. 감소는 감소끼리 비교 2천만 원. 얘는 빵원. 그죠? 이렇게. 그래서 세법상 왼쪽이 더 작은 거니까 소금산입 퇴충 감소에 대한 차이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그죠? 그 다음에 설정이 없어요. 이게 승계한 거잖아요. 다 기초금액이라니까요. 감소 기말하니까 세법상 설정한 금액은 장부상 없어요. 새롭게 설정한 금액은. 세법도 설정 빵, 장부도 설정은 빵. 이게 승계한 거라니까 설정이 아니라. 설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세무조정이 없어요. 그리고 장부상 퇴연충은 없는데 세법상 왼쪽이 2천만 원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송금 불산입 퇴연충 감소 차이 2천만 원 유보. 또 퇴연충 설정 금액도 없는데 세법상 설정 금액이 5천만 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이 더 세법상 크잖아요. 송금 산입 퇴직연금 충당금의 설정에 대한 차이 5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자, 세무조정이 지금 총 3개가 뜬 겁니다. 보니까 여기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2천만 원 유보, 5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소득금에 미치는 순효과를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는 상쇄되죠? 유보 마이너스 유보 2천만 원, 요거. 세무조정 순효과는 5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그죠? 답은 5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퇴충퇴연충 문제를 6문제를 풀어봤어요.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세무쪽만 2개를 풀어봤고요. 퇴직연금 충당금과 관련해가지고 문제 4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퇴직급여 충당금만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나올 거고요. 이미 이제 빵 퍼센트가 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퇴직연금 충당금의 문제를 출제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퇴직연금 충당금의 문제를 총 4문제를 풀어봤어요. 퇴직급여 충당금도 풀어보시고요. 2문제. 총 6문제 중에서 4문제는 퇴직연금 충당금 관련된 문제인데 2개는 기본 문제에서 2개는 심화 문제에서 이렇게 6문제 정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도요. 우리가 평소에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놨던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의 특이적 문서법이 있어요. 그거를 내용을 공부를 하신 분들, 그 내용을 공부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 특이적 문서법으로 세무적 문제를, 객관식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는 거를 권해드리는 거고요. 평소에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퇴직급여 충당금 아무리 뭐 쉽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어려운 거죠. 그런 분들은 과감히 이거 버리고요. 뭐 부가가치세법이라든지 다른 법인세법에서도 다른 파트를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100%를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니까. 공부를 하신 분들만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 충당금의 세무적 특이적 분석법으로 인한 세무적 문제 풀이를 해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